반갑습니다. 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출발해 볼 겁니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혹시? 자, 고등부 수학에서 좀 함수 중에서 조금 이제 수준이 높은 함수, 그리고 좀 깊이가 있는 함수, 뭐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학생들은 조금 생소한 함수라서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장아찌 쌤을 잘 따라오면 즐겁게 수학사냥을 하게 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어려운 거 없다 알겠죠? 아무튼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시도록 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조금 생소해요. 솔직히 생소하고 뒤에서 배우는 삼각함수랑 비슷하게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좀 잘 잡아가시면 되겠고, 아무튼 지수 출발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듭제곱근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거듭제곱근,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근. 자, 거듭제곱,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수법칙 공부하면서 이런 거 했는데, 거듭제곱이란 거, 뭐 A를 3번 곱했다, A 3제곱 쓰는 거 알죠? A를 여러 번 곱했다, 뭐 A가 n번 곱해졌다, A n제곱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걸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과거에 공부했고, 자, 거듭제곱은 자, x의 n제곱은 A,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그만해. 과거에 이제 중3 때 제곱근 공부할 때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요 n 자리에 2가 써졌었지. 2. x의 제곱은 A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은 제곱일 때 이야기고, 이제 n이라는 게 제곱뿐이 아니고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쭉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본다 그 말입니다. 주로 이제 낮은 숫자, 한 자리 숫자 중심으로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연수를 뜻해요. 어쨌든 xn제곱은 A, 이것을 만족하는 x값, 그것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과거에 제곱근 할 때도 그랬었죠. 제곱일 때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똑같이 n제곱일 때는 n제곱근이라고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 표현을 x는 A의 n제곱근, 그 말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과거 걸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x의 제곱은 A다 이럴 때, 이때 x값을 우리가 뭐라 하겠나요? x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막 이렇게 썼었지. 이때 우리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부호니까 생략하고, 자, 요 말을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A의 제곱근인데 A의 2제곱근이야. 원래는 여기 2자가 있는 거예요. 2자 제곱근이라서 2자가 있는 건데, 제곱근의 기본 단위라서, 2제곱근은 제곱근의 기본 단위라서 생략한 거예요. 안 썼던 거야. 알겠지? 지금부터는 이제 3제곱 이상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다 쓸 겁니다. 지금은 만약에 x의 3제곱은 a다 이랬다면 과거랑 똑같이 하면 돼. 자, a의 3제곱근이죠. 자, 이때 x값은 부호는 생략하고요. a의 3제곱근, 그 말을 3제곱근 이렇게 쓰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대부분 이제 무리수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과거에 제곱일 때도 저렇게 쓰기로 그냥 약속한 거야. 파이값처럼. 파이값도 어떤 무리수를 이렇게 대체해서 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A의 3제곱근, 그 말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녀석이 꼭 근호가 있는 게 아니라 근호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의 3제곱근, 만약에 4제곱이다. 이거 만약에 X의 4제곱은 A였다. 그러면 X값이 누구냐? 그러면 A의 4제곱근 이렇게 쓰자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별도로 생각하고, 일단 숫자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말이 다 이해가 되겠지. 이제 A의 n제곱근 이렇게 나타내자. 알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x의 n제곱은 a에 대하여, 이제 오늘의 핵심 식은 요 식에 대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곱근 할 때도 똑같았죠. 이것이 핵심 식인데, 이제 거듭제곱근이라서 n제곱이라고, n은 이제 어떤 자연수인데 미지수 상태입니다. 홀수, 짝수 막 될 수 있고 3, 4, 5, 6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에 대해서 실수 A가 실수일 때 그 말입니다. 실수라면 당연히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0도 될 수 있겠지. 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고 그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알아보기. 자, 그게 뭔 소리냐. 자, 오늘 핵심식은 이제 x의 n제곱은 A예요. 자, 그리고 이것의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생략하고 A의 n제곱 근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핵심 표현이에요. 요 방정식의 x값이기도 하고 자, 근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것의 A의 변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제 x값이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 그 말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먼저 보기 전에 좀 생각을 잠깐 하고 간다면 이런 게예요. 자, 우리가 이제 n이 저기 짝수인 경우부터 봅시다. 자, n이 짝수이고 a가 이제 이렇게 될 때 그 말인데 자, n이 짝수인 경우 먼저 볼 거예요. 그냥. 자, n이 짝수인 경우라는 것은 뭐 n이 그래서 2, 4, 6, 8 막 이렇게 짝수인 거 그 말이에요. 짝수인 거 그 말인데 그 중에서 이제 2자는 뭐 2제곱은 우리가 다 한 거니까 생략하고 4제곱을 중심으로 봅시다. 대표로. n이 4일 때 대표로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x의 4제곱은 a 그 말이지. 자, x의 4제곱이 a 그 말인데 그때 a가 만약에 양수일 경우 0일 경우 음수일 경우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n이 짝수인데 a가 양수 0 음수. 자, a가 먼저 양인 경우. 자, 양인 경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뭐 16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양인 경우 16을 대표 썼어요. 그렇지? 자, 이때 우리가 이 녀석은 표현상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이때 x값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일단은 부호는 잠깐 놔두고 16의 4제곱 근이라 그래요. 그 말을 여기다 그대로 써서 약속하면 16의 4제곱 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자, 이때 x값은 이거야. 이제 이것은 양수를 뜻하니까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x는 이런 표현이야. 16의 4제곱근이. 일단 표현상 저건데 근데 우리가 16의 4제곱근 그러면 기본적으로 16의 4제곱근. 자, 요 방정식의 근을 생각해 보세요. 2의 4제곱이 16이잖아요. 2의 4제곱. 그러니까 x값은 아무래도 2잖아요. 그런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을 4제곱해도 16이잖아. 그러니까 x값은 2랑 마이너스 2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상 16의 4제곱근 이것은 이제 양수를 뜻해요. 앞에가 플러스니까. 자, 16의 4제곱근 이것도 있겠고 16의 4제곱 근인데 마이너스도 있다 그 말. 이것도 근인 거야. 이것도 실근인 거야. 자, 물론 이것은 4차 방정식이라서 근이 허근도 2개 더 있어요. 근데 실근만 따진다면 요거 2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인데 마이너스 그 말이 a의 4제곱근,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인데 마이너스 그 말이야. 자, n이 짝수일 때는 자, 요것을 만족하는 실수값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지. 4제곱 했으니까 짝수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저 방정식을 좀 풀어본다면, 자, 실제로 풀어본다면, 자, x 4제곱 빼기 2의 4제곱. 자, 얘는 16은 2의 4제곱이라서 넘겨서 지금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인수분해를 한다면, 인수분해하면 합차니까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나, x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합차. 자, 완전제곱식 뭐 제곱의 차단을 합차.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얘는 또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4라는 거고 얘는 합차니까 x 더하기 2, x 빼기 2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됐고 얘는 0 그 말하고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x값이란 건 뭐냐. 자, 여기 2, 마이너스 2 근이죠. 2랑 마이너스가 근인 거 알겠지 지금. 자, 실수인 거 2개가 지금 보여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근은 허근이잖아요. 자, 요것의 근 말이야. 자, 저것은 근을 좀 다시 써보면 x의 제곱 더하기 4가 0 그 말이야.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거지. 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제곱근인데 2가 생략돼 있다겠어요. 요 안에가 지금 마이너스 모양이야. 이것은 허수라 그랬지. 이거 다시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이라서 이것은 좀 모양 바꾸면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말이에요. 그래서 2가 밖으로 나가고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쓴다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허근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것은 허근 2개, 얘는 실근 2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4차 방정식이라서 자,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3개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소수근 다 합해서. 그래서 4차니까 4개인데 그 중에 실근은 2개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실근이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예요. 알겠죠? 자, 실근이 정확하게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인데 아까 표현상 16의 4제곱근 이런 말. 자, 우리가 이것의 근은 16의 4제곱근이니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근데 이 녀석은 다른 말로, 4제곱근에 2의 4제곱 이런 말하고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곱근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제곱근에서 우리가 뭡니까? 요거 만약에 2의 제곱 이렇게 있었다. 뭐 이것은 요거 제곱근하고 요거 이렇게 사라지는 관계라겠지. 그리고 2 근다겠죠, 이렇게. 자, 여기는 원래 2가 있는 거 이렇게 2가 있는 건데 생략된 거라겠어요. 그래서 요 제곱근하고 제곱은 서로 사라지는 관계. 마찬가지로 4제곱근하고 4도 이렇게 사라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2랑 같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요 값은 2랑 같은 거예요. 뭐 똑같은 데는 음수니까 뭐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마이너스겠지. 요런 녀석은 2라고 바꿔도 되고 얘가 4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라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실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은 2개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자, A가 양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N이 짝수일 때, 여기 짝수일 때 A가 양수라면 방금 봤다시피 A의 n제곱근 양수 하나랑 A의 n제곱근인데 마이너스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실근은 2개라는 거예요. 짝수일 때. 짝수일 때.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짝수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실근이 2개가 나올 수 있구나. 자, 이제 짝수의 대표를 지금 살짝 바꿔요. 그럼 이제 여기가 만약에 0이라면 어떠냐? 0. 0이란 것은 뭡니까? 여기가 0일 때도 말이에요. 자, 여기가 0이면 A가 0일 때는 보나마나 그냥 X가 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근 따질 게 없죠, 그냥. 자, 그냥 0이 근이기 때문에 실근은 0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음수 양수는 없는 거지 이제 0만 근이고요. 그래서 실근은 0밖에 없는 거다 실근. 자, 실근만 따지고 있어요. 허근은 따질 필요가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A가 음수일 때. 자, 짝수인데 여기가 음수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음수니까 뭐 조금 말을 바꿔서 뭐 마이너스 8 아무렇게나 써봅시다. 마이너스 16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마이너스 16이라고 해봐. 자, 이거 음수일 때 요것의 해를 생각해보자 그 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수인 거 따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복소수 허근까지 따지면 무조건 4개입니다. 근이 4차 방정식이라서 이것의 근은 무조건 4개예요. 그 중에서 실근이 몇 개냐? 실근만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근이 있다 해봅시다. x가 양수인 실근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양수를 4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온다. 자, 실수에는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인 실근 없는 거죠. 음수도 음수를 4번 곱하면 또 양수가 나오니까 음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때 x값은 실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 a가 음수일 때는 n이 짝수일 때는 실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식을 잘 생각해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저런 관계가 있구나. 실근의 개수가 저렇구나. 알겠지? 자, 기억해 두시고. 자, n이 짝수인 경우는 이제 4제곱만 예로 들었는데 뭐 6제곱을 들든 8제곱을 들든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표현만 이제 뭐 6제곱근 이렇게 말만 달라지는 거고 실근의 개수는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있다. 자, 이번엔 n이 홀수인 경우 이제 n이 홀수인 경우를 보자 그 말이야. n이 홀수. 자, 홀수라는 것은 n이 뭐 이제 1제곱은 놔두고 3, 5, 7, 9 이렇게 갈 때 n이 홀수일 때 그 말이야. 자, 그럴 때는 x의 예를 들어서 3제곱을 예로 듭니다. x의 3제곱은 8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자, 그리고 n이 홀수이면서 a가 양수인 경우니까 a가 양수인 경우는 이제 3제곱이니까 3제곱수를 좀 써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얘가 양수일 때 이것의 실근은 누구냐 그러면 아까 배운 것처럼 근 자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x는 8의 3제곱근. 자, 표현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저것의 근입니다. 이제 뭐 양이냐 음이냐 이런 것은 앞에 부호만 붙이면 되는 거라서 일단 숫자 자체는 이거라는 거. 8의 3제곱 근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3차 방정식 해를 또 구해본다면 자, x 3제곱 넘어가서 빼기 2의 3제곱이에요. 자, 이거 이제 곱셈 공식 인수분해식을 알아야지. 자, a 빼기 b의 a 제곱 더하기 ab 그래서 2x 더하기 b 제곱 그 말이야. b제곱.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은 0이라는 요 방정식에 지금 인수분해 상태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요것이 0, 그 말이고 x는 2가 실근인 거죠, 지금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는 근데 판별식을 좀 보면, 판별식 말이지. 자, 근해 공식에 직접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해 공식 넣어도 되는데, 근해 공식을 실제로 뭐 넣어본다면, 자, 요거 이제 근해 공식 넣어봅시다. 자, 최고장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근해 공식 2에다가 넣어봐야지. 근해 공식이. 여기가 짝수일 때예요. 짝수일 때. 자, 근해 공식에 넣으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자, B 프라임이 뭡니까? 저것의 절반, 요것의 절반 1이에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C 이렇게 써야지.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공식을 그대로 넣었어요. 자, 이거 정리하면 그 말이에요. 정리하면 1분의니까 치우고 마이너스 1 그 말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뭡니까? 루트 마이너스 3이지. 자, 루트 마이너스 3 그러면 루트 3i라고 쓰는 거 알죠? 복소수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해, 즉 허근입니다. 허근이.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허근인 겁니다. 어쨌든 근을 실제로 구해보니까 허수 2개, 허근 2개, 실근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걸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3제곱인데 3제곱은 8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양수일 때를 본 거예요. 양수일 때를 봤더니 실근이 하나 있죠. 지금 실근이 하나 있어. 그리고 허근이 2개. 자,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라면 실근이 하나다 그 말이야. 근데 a의 3제곱 근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자, 실근이 2인데 아까 우리가 요것의 근은 표현상 8의 3제곱근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얘는 지금 실근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2의 3제곱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제곱근에서랑 똑같이 자, 3제곱근의 3제곱인데 그것은 사라지고 2랑 같은 겁니다. 요것은 2랑 같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8의 3제곱근 그 뜻이야 이게. 8의 3제곱근 3번 곱해서 8 되는 수 그 말이야. 그것은 2죠. 그러니까 이것은 2라고 해도 되는 거지. 제곱근에서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실제 근이 2이기 때문에 얘가 2인 거다 그 말이야. 이렇게. 어쨌든 실근이 지금 2 하나. 그래서 이런 것은 실근이 하나다 그 말이야. 여기가 양수일 때 실근이 하나. 자, 그러면 여기가 0이면 0일 때는 뭐 보나마나지. 3제곱해서 0 됐다? 0밖에 없는 거지. A가 0이면 실근은 0인 거야. 똑같이. 0은 이제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됐고요. 이제 A가 음수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이면 뭐냐 그럼 마이너스 8일 때 또 실근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여기가 이제 4제곱일 때는 4번 곱해서 음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실수는. 그때는 이제 실수값이 없었어. 그런데 홀수 제곱일 때는 3번 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그것은 실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3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근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근을 이제 알아본다면 그만해. 자, 이제 요 식은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되죠. 플러스 8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플러스 8, 2의 3제곱. 자, 그럼 요거 이제 곱셈 공식.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더하기니까 이게 더하기 된다겠어요. 여기는 빼기니까 빼기. 요렇게만 바뀌는 거예요. 자, 저기가 마이너스 때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또 이것은 0 그 말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저것의 근은 우리가 표현상이 마이너스 8의 3제곱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8의 3제곱근 그 말이에요. 자, 요것의 x값은 마이너스 8의 3제곱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자, 요것이 이제 뭔가는 좀 이따 잠깐 보고. 자, 일단 요거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게 요 녀석은 보니까 실근이 마이너스 있잖아요. 즉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맞잖아요. 실근이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녀석은 또 판별식이 아까처럼 0보다 작은 녀석이라서 얘도 또 허근이야. 자, 얘도 이제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아까 숫자만 틀려졌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얘가 근입니다. 요거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요것이 근이야 또. 그러니까 이것은 또 허근이라는 거 알겠죠? 허근 2개, 실근 하나가 말이야.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3개인데
그 중에 실근이 하나, 허근이 두 개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실근이 요건데 아까 마이너스 8의 3제곱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8의 3제곱근인데 그런 실수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음수가. 그러니까 요 녀석이 바로 그 녀석이야. 근데 얘는 아까 실근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이 마이너스 2다 그 말 되는 거지 지금?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마이너스 2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얘가 왜 마이너스 2냐? 자 우리가 여기 3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과거에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은 거 이런 걸 봤어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 그랬지. 이것은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 뜻이라서 이것은 실수가 아닌 거라겠어요. 제곱해서 다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가 짝수 제곱근일 때 이야기해요. 짝수 제곱근일 때는 얘가 실수가 아닌 허수인데 홀수 제곱근 모양일 때는 홀수 제곱근이 이때는 여기가 음수가 있더라도 이것은 허수가 아니라 실수라는 거. 자, 그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실수다. 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2의 3제곱에 이렇게 생긴 거는 같은 말이고, 그죠? 이것의 실근이 아까 실제로 마이너스 있잖아. 이 녀석이 실제로는, 여기 3제곱에, 이 녀석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2인 거다. 그 말이야. 그 말은 3제곱근하고 3제곱이 사라지는 관계다. 그 말이야. 제곱근하고 똑같아요. 4제곱근은 4제곱하고 사라지는 관계고. 알겠지? 똑같지? 3제곱근 기호는 3제곱하고 사라지는 관계.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인 겁니다. 즉, 요 녀석은 허수가 아닌 실수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자, 어쨌든 A가 음수일 때 보니까 그때도 실근이 있는 거지. 이 A가 음수입니다, 지금이. A가 음수더라도 여기 N이 홀수일 때는 이것 자체가 실수라는 거예요. 음수가 들어있더라도 실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좀 이제 식을 통해서 방정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고 이제 추가로 살짝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히만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자, 저 내용을 저것의 실근이 몇 개냐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살짝 추가로 보충 설명할 텐데 일단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 짝수차 x제곱, x4제곱, x6제곱, 막 x8제곱 이런 그래프들 있잖아요. 자, 저런 그래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는 x제곱, yx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y는 x제곱. y는 x4제곱은 또 더 이렇게 생긴 거지. 더 경사진 거. 6제곱은 더 경사진 거. 즉 이것들은 짝수차인 녀석이 y는 x제곱 저런 것들은 y는 x제곱이 이거예요. x4제곱 이거고 x6제곱 이런 거고 이런 게 지금. 자, 저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x3제곱, x5제곱, x7제곱 이런 그래프. 홀수차 그래프. 여기 지수가 홀수차인 그래프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기본적으로 x3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x3제곱, x3제곱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x5제곱의 그래프는 얘보다 좀 더 경사지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x5제곱이에요. x7제곱은 더 경사지게 가는 겁니다. 이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경사지다. 그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짝수든 홀수든 마찬가지. 근데 이제 기본 그래프 자체는 홀수 제곱들은 다 이렇게 가는 원점 대칭 그래프. 짝수차들은 다 y축 대칭인 저런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모양을 알고 다시 이제 저걸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x의 4제곱은 a 이런 걸 볼 때 짝수차죠. 자, 짝수차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4제곱은 이렇게 생긴 거라겠어요. 이렇게. 이게 y는 x 4제곱의 그래프예요. 자, 우리가 이 방정식에 해라는 것은 y는 x n제곱과 y는 a라는 그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y는 a. 자, a가 만약에 양수라면 a가 양수 여기 있다고 해봐요. 이거 원점이에요. a가 양수라면 그 말이야. 이 그래프랑 y는 a의 교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지? 두 군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근이고 여기가 근인 거다, 그 말. 즉 a가 양수라면 아까 실근이 n이 짝수고 a가 양수라면 실근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실근이 여기 하나 그 말. 하나는 양수고 음수인데 여기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를 a의 4제곱 근이라고 한다, 그 말. 여기는 a의 4제곱 근인데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두 개의 근이다 그 소리예요.
여기가 n제곱이다 그러면 n제곱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자, 절대값 둘이 같은 겁니다. 요런 게 그거예요. 근데 이건 a가 양수일 때예요. 그러면 a가 0일 때는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니까 그때 교점은 여기잖아. 그때 x값은 0이라 그랬죠. a가 0일 때. 자, a가 음수라면 이렇게 갈 거야. a가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지. 음수라면. 그러면 이 그래프랑 y는 a가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근이 없다. 그래. 실근이 없다. 알겠죠?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제. 자, x 이제 홀수 차죠. 홀수 차임 지수. 여기가 이제 홀수일 때 그 말이에요. n이 홀수일 때 그때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겠지. 홀수 차임 그래프는 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홀수 차임 그래프예요. 자, y는 x n제곱인데 n제곱인데 n이 지금 홀수일 때 그래프야 돼. 홀수. n이 홀수일 때. 자, 그거랑 y가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어떠냐? 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가는 거지. y는 a라는 함수네. 그럼 교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교점이 여기야. 여기에 x값 그것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a가 양수일 때.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하냐? a의 n제곱근인데 이것이 만약에 뭐 3제곱이다 그러면 3제곱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번에 3제곱이다 그러면 3제곱, n제곱이다 그러면 n제곱근 이렇게 쓰면 되고 실근이 하나 있다. 그럼 a가 0이면 이렇게 가지. a가 0이면 여기가 교점이잖아요. 즉 x값이 0이죠 그때는. 그래서 a가 0일 때는 0이다 그 말이야. n이 홀수일 때. a가 음수라면 이렇게 가는 거지. a가 음수라면 이쪽에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교점인 것이고 여기가 바로 된 게. 근데 a 자체가 음수입니다. 어쨌든 a 자체가 음수이더라도 a의 n제곱 근이라고 쓰는 거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만 쓰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니에요. a 자체가 음수예요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근인 겁니다. 마이너스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음수예요. a가 음수일 때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자,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저 표가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런 거다. 자, 이제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실수인 것을 잠깐 살펴봤고요. 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 그 무슨 이야기냐? 자, AB가 모두 양수이고 MNP가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자, 이제 근호 안에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는 양수라고 치고 MNP, 뭐 여기 거듭제곱근 기호에 들어있느니 MNP 이런 것들은 자연수라고 할 때 2 이상의 그럴 때 이런 관계들이 성립한다. 자, 다시 이제 써보면 x의 n제곱은 a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것의 x값을 이제 구호는 생략하고요. 기본적으로 a의 n제곱 근이다 이렇게 말한다 했어요. 이렇게 n제곱 근이니까 요 녀석을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녀석을 n제 여기 x값이니까 이거 갖다 넣는다면 첫 번째 이제 자 여기 첫 번째 저것의 n제곱은 a다. 자 x값을 이거라고 약속했으니까 a의 n제곱인데 요것을 넣어서 n제곱을 이렇게 하면 얘가 a인 거죠. 정의에 따라서. 자, n제곱근을 n제곱하면 a인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런 식이 성립한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슨 이야기냐? 자, 이것은 근호가 제곱근 n제곱이라는 제곱근 기호가 똑같으면 합쳐서 이렇게 써도 된다 그 말이야. 자, 우리가 과거의 루트, 제곱근 할 때도 똑같이 저런 게 있었지. 제곱근 기호가 똑같으면 합쳐서 써도 된다 그랬지. 자, 근데 저것은 이제 왜 그런가 간단히만 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을 이거 말이지. 자,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이것이 같대요. 자, 같은 거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요 녀석을 n제곱을 그냥 해볼 거예요. 얘를 n제곱 하면 뭐가 되나? 자, 지수법칙이니까 얘의 n제곱, 이것의 n제곱은 a라 그러지. 요것의 n제곱은 우리가 제곱 근교가 사라지는 관계니까 b라고 하겠지. 이것은 n제곱 하면 ab가 되는 거지. 자, 얘도 똑같이 n제곱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상 n제곱근을 n제곱 했으니까 요 안에 거에 나오는 거지. 얘도 a, b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요 녀석은 n제곱 하면 이거다. 얘도 n제곱 하면 얘다. 근데 얘랑 얘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똑같네? 아, 그렇다면은 요 녀석은 뭐예요? 요 녀석은 n제곱을 했더니 얘가 됐으니 요 말에 따르면 요 녀석을 n제곱 했더니 얘가 되면 요 x를 뭐라 그래요? 요 숫자에 a의 n제곱 근이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을 n제곱에서 얘가 됐으면 아, 요 녀석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a, b의 n제곱 근이다라고 하는 거지. n제곱 근. 요 녀석은 a, b의 n제곱 근이다. 그럼 똑같이 얘도 n제곱을 해서 얘가 됐으니 a, b의 n제곱 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똑같이 a, b의 n제곱 근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지.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얘는 표현만 틀리지 같은 거라고 해야 되겠다. 즉 제곱근 기호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합쳐서 써도 되나? 같은 제곱근 기호가 있으면 합쳐서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 말이야.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합쳐서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제곱근을 분리해서 이렇게 써도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에도 이런 거 했어요. 자, 이렇게 2번이 그런 내용이고요. 3번. 자, 3번은 뭐냐? 분수 모양이지. 요것을 요거랑 제곱근 기호를 분자 분모에 있는 것을 합쳐서 이렇게 써도 되는가 그 말이야. n제곱근 기호를. 자, 저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살펴본다면, 자, 이것의 n제곱근에 요것의 n제곱근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랑 b분의 a의 n제곱근하고 이 두 개가 같은 거래요. 두 개가 같은 거래. 왜 같냐? 알아보기 위해서 요것도 아까처럼 n제곱 해볼 거예요. 자, 지수법칙 적용하면 이것을 n제곱하면 뭡니까? 분모는 요것의 n제곱 b가 되는 거지. 요것의 n제곱 a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요것도 똑같이 n제곱 해볼 거예요. 자, 요것을 n제곱 했으니까 요거이 나오는 거지. b분의 a 그 말이야. 제곱근의 성질상, 정의상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역선 피처를 생각하면 요 녀석을 n제곱 했더니 b분의 a가 나왔다. 그러면 뭐야? 요 녀석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 숫자 b분의 a의 n제곱 근인 거지 얘가. 똑같이 말하면 여기서도 b분의 a의 n제곱 근이야 얘가. 아, 그러니까 똑같잖아 말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얘는 같은 거다 그 말이야. 즉 제곱근 기호를 분리되어 있으면 똑같은 제곱근 기호일 때 둘이 합쳐서 이렇게 써도 된다. 반대로 이렇게 쓰면 분자 분모를 분리해서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 자, 저것이 이제 세 번째 3번 내용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써졌는데 여기에 n제곱근을 m제곱 했을 때는 이거랑 같다. 즉, 요 m제곱이 지금 괄호 밖에 있잖아요. 괄호 밖에 m제곱이 있는 건데 요 녀석이 근호 안으로 제곱근호 안으로 들어가서 m제곱 된 요 상태랑 얘가 같은 거다. 지수가 나가고 들어오고 그 말이에요. 자, 과거에도 그런 거 했었는데 우리가 루트 만약에 뭐 3의 2제곱이 있다. 그럼 이 녀석은 루트 3의 이것의 제곱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었죠. 요 녀석 지수는 밖으로 나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성립한다 그랬어요. 자, 그때랑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뭐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살짝만 좀 보면이 4번이 자, 요렇게 된 녀석인데 괄호 밖에 n제곱 있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체를 얘가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볼 거예요. 자, 여기 n자 n자. 자, 이것에 m제곱이 있는데 요 녀석을 n제곱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그냥 일부러 n제곱을 해볼 거라고. 알겠죠? 자, 이걸 n제곱을 하면 지수법칙을 좀 적용하면 m제곱에 n제곱 됐잖아요. 이걸 좀 자리 바꾸면 요것에 자리 바꿔서 n제곱에 m제곱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지. 자, 이건 지수법칙상 체인지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이런 말을 됐고 요 녀석이 뭐랑 같아? 요 녀석이 a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것은 a의 m제곱이다 그 말 되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요 녀석을 n제곱을 했더니 얘가 됐잖아요. n제곱 했더니 얘가 됐으니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할 것이냐 그 말인데 이 녀석은 이 숫자에 a의 m제곱이라는 이 숫자에 n제곱 근이잖아요. 정의에 따르면. 그러니까 a의 m제곱에 n제곱 근이다 그 말을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n제곱 해봤더니 저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요 m제곱은 안으로 집어넣어도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넣어도 되고 다시 이 녀석을 밖으로 빼서 이것을 m제곱이라고 해도 된다 그 뜻이고. 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제 제곱근의 기본 성질들입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된 녀석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이것은 a n제곱근인데 그 밖에 다시 m제곱근이 또 있을 때, 또는 반대로 m제곱근이 있고 n제곱근이 또 밖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둘 다 mn제곱, a의 mn제곱근이라는 표시예요. 좀 이렇게 좀 프린트상 보이게 좀 헷갈리게 볼 수 있는데, 요 근호가 지금 mn제곱근 기호라는 뜻이에요. 자, 저 녀석이 성립한다 그 말인데 무슨 뜻인가? 자, 5번을 봐요. 자, 제곱근 기호가 m제곱근 기호가 있는데 안에 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어. 요 녀석의 정체에 대한 겁니다. 자, 이것이 누군가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요 녀석을 n제곱을 해보고, 알았죠? 다시 n제곱도 할 거예요. m제곱도 이렇게. 즉 mn제곱을 할 거예요. n제곱 먼저 하고 mn제곱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또 거꾸로 써져 있죠. m제곱근이 써졌고, 밖에 n제곱근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이번엔 m제곱을 하고, n제곱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제 n제곱하고 m제곱 한다 그 말이 mn제곱 하는 거지, 지수법칙상에. 이거 체인제도 같은 거니까. 체인제도 같은 거예요, 지금. 자, 이건 또 m제곱 먼저 하고 n제곱 했다 그 소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가 봅시다. 자, 이것도 이 녀석은 이제 아까 방금 4번 내용에 따라서 밖에 있는 지수는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제 여기 n제곱은 이 안으로 들어가, 여기 n제곱 이렇게 n제곱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은 이 녀석이 바로 n제곱하고 n제곱근이 사라지니까 a가 되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면 얘가 a인 거야. 그러니까 a의 요거 제곱근 그 말이 되는 거지. a의 이거 제곱근 이 말이 되는 거야. n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그것의 m제곱 상태가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또 얘랑 사라지는 관계죠. m제곱이 들어가면 m제곱근하고 요 기호랑 요것은 사라지는 관계니까 결국 a가 되는 거지. 요것을 n제곱하고 m제곱을 하면 결국 이것이 되는 거고 얘는 또 a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번엔 m제곱을 먼저 했어요. m제곱 먼저, 얘 m제곱이 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사라지는 관계니까 또 얘가 a잖아. a. 그러니까 결국 요것에 요런 말이 되는 거야. 요게 a인 거야. a의 n제곱근인데 그것의 n제곱 그 말이니까 요것의 n제곱 그 말인 거야. 뭡니까? 결국 또 얘도 이렇게 사라지는 관계 또 a지.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된다. 자, 그러면 또 요 녀석. 자, 이 녀석은 a의 mn제곱. 자, mn이 곱해져 있는 거, 곱한 거, 곱한 거, 그만큼 제곱근일 때. 이것도 똑같이 mn제곱을 한다고 해봐요. m제곱하고 또 n제곱 해도 되겠게. 이게 mn제곱이라는 표시입니다. 자, 요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mn제곱하고 같으니까, mn제곱이니까 얘랑 얘가 사라지는 관계니까 결국 얘가 a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되는 거지. 자, 여기가 mn제곱이기 때문에 mn제곱근에 mn제곱 둘이 사라지는 관계네. 항상 여기 지수랑 mn제곱근 기호가 똑같으면 사라지는 관계. 그래서 사라졌어. 이거 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요 녀석을 mn제곱 했더니 a고, 얘를 mn제곱 했더니 a고, 얘를 mn제곱 했더니 a야. 다 똑같잖아요, a가. 결과가 같네. 다 mn제곱씩 했는데 결과가 같아요. 그렇다면 얘들이 같은 거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즉 제곱근 기호를 만약에 3제곱근에 4제곱근에 A 이런 게 있었다. 이거 바꿔서 4제곱근 기호에 3제곱근이 들어있고 A가 있다. 이거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또 A에 4, 3, 12제곱근하고 같은 말이다 그 뜻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숫자를 적어 넣었을 때는. 자, 5번 내용은 그렇고 있는데 6번은 자, mp제곱에 a의 mp제곱 얘는
A의 M제곱분이다. 이거다. 얘는 얘랑 같은 거다. 그런 소리예요. 6번은. 얘가 얘랑 같은 거다. 자, 왜 얘랑 얘가 같은 거냐? 그것은 좀 살펴본다면 방금 전에 5번 내용을 좀 적용하면 이해가 쉬워요. 5번 내용. 자, 5번 내용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있으면 NP제곱이야. NP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M제곱근 기호랑 P제곱근 기호를 분해해도 된다 그랬죠. 방금 전에 5번에서 그랬잖아요. 곱해서 써도 되고 분해해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N제곱근하고 P제곱근 분해하고 안에 것이 이제 A의 MP제곱이 있는 거예요. 자, MP제곱이 있는데 이것도 지수법칙상 이것의 P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지. 안의 모양을 이렇게 변형시킨 거야 지금. M제곱의 P제곱. 지수법칙이니까 곱하니까 MP제곱 되는 거지. 제곱궁이 이것은 또 이렇게 분해할 수도 있고 이거랑 같은 말이야 저 녀석이. 그렇다면 이 안에를 보세요. P제곱근하고 P제곱. P제곱근 P 이렇게 사라지는 관계다 그 말이야. 사라지는 관계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안에 건 요것만 남으니까 A의 M제곱 되고 밖에 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거랑 같은 말이네 그 말이야. 자, 제곱근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말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뭔가 똑같이 뭐가 곱해져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여기 지수랑 제곱근 기호에 뭐가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그거 약분해버려도 된다 그 소리야. 자,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다가 똑같이 P씩 곱해줘도 되는 거지.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어떤 녀석이 여기 만약 12제곱근이 있고 이렇게 만약에 있다 해봐요. 5가 있다 해봐. 5가 있고 여기는 뭐 만약에 4제곱 이렇게 있다 해봐.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이야. 자, 12랑 4. 다 4의 배수 아니야. 만약에 4로 나눈다면 4로 나눠서 쓰면 4, 3, 10이니까 이렇게 쓰고 얘는 4로 나누면 5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1제곱은 안 써도 되지만 자, 요거 똑같이 4로 나눠서 이렇게 써도 된다고 말이야. P를 약분해도 된다고 말이야. P가 똑같이 들어있으면 나눠버려도 된다. 이렇게 써도 같은 거다 그 말이야.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제곱근의 성질에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왜 이런 식이 생겼는가 지금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나중에는 이제 원리는 까먹더라도 결과는 좀 알고 써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관계들이 있다. 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관련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근의 실제 계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요. 자, 일단 이렇게 막 64니, 27이니, 36이니 막 이런 거 나오면 빨리빨리 이제 누군가의 제곱수인가 빨리빨리 분해를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지수법칙도 적용하고. 자, 저런 것은 이제 뭐냐. 자, 27부터 보세요. 27. 자, 27은 3의 3제곱이야. 3의 3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6제곱이죠. 이렇게 이걸 다시 좀 정리하면 1번을 다시 좀 정리해서 쓰면 자, 안에 것은 밖에 것은 3제곱근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안에 것은 3의 6제곱이 있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말이고. 두 번째 것. 두 번째 것은 여기가 뭡니까 이제 64는 2의 6제곱. 소인수분해 하면 2의 6제곱이고 자, 2제곱근 안에 3제곱근 들어있으면 이런 것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2랑 3을 곱한 제곱근하고 같다겠지. 6제곱근이. 그러니까 여기를 통일해서 쓰면 6제곱근에 2의 6제곱 이렇게 있는 거랑 같아요. 두 번째 거. 자, 세 번째 건 나누기인데 그대로 딱 쓴 다음에 자, 이건 또 보니까 얘는 또 6제곱근이지. 6제곱근인데 얘는 6의 3제곱. 자, 이거 36을 더 분해해도 되지만 그냥 6의 3제곱이라고 써. 아니 36이 6의 제곱이니까 뭐야? 6의 6제곱이지. 6의 6제곱의 6제곱근이죠. 그러니까 6의 6제곱의 6제곱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지. 정리하면요. 이거랑 같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리하기인데 자, 이런 건 이제 뭡니까 이거? 아까 이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이것은 3하고 이거는 뭐 이것은 이제 3제곱근이라 약분하기 좀 그렇고 모양상 자, 이런 석 모양 바꾸면 6제곱은 뭐예요? 6제곱이란 것은 요걸 활용하려면 제곱의 3제곱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6제곱의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3제곱근하고 여기 3제곱근하고 3제곱 이렇게 사라지는 관계니까 뭐야? 3의 제곱 9지. 얘는 9랑 같은 말이에요. 얘는 9. 그 다음에 곱하기 말고 얘는 뭡니까? 6제곱근 안에 6제곱 둘이 사라지는 관계니까 바로 2예요. 그냥 그 다음에 나누기 자, 얘는 6제곱근 6제곱 역시 사라지는 관계 6 그 말이야. 결과적으로 얘는 같은 말이죠. 9, 28 나누기 6 3. 자, 저것은 3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계산하기.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것은 모양이 이제 조금 사나운데 A의 3제곱근에 A의 제곱에 4제곱근에 A. 자, 막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 그 말인데, 자, 우리가 기본 원리를 좀 생각해야 돼요. 기본 원리는 뭐냐면, 자, 제곱근 기호 안에, 자, 맨 바깥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요 녀석하고 얘랑 요것을 통째로, 자, 이것을 통째로 여기 말이에요. 요것을 다른 녀석, 요걸 그냥 어떤 한 녀석으로 봅시다. 한 녀석으로 보면 제곱근 기호 안에 얘 곱하기 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겠지? 분해한다 그 말은 요 녀석하고 제곱근인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으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다 그 말이지. 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분해해서 곱하기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 녀석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 제곱근 기호를 공통으로 하고 이 녀석과 요 녀석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곱근 기호 안에서 이렇게 분리시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 합치면 요거 제곱근 기호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요 녀석 자체는 또 뭡니까? 요 녀석 자체는 제곱근 기호 안에 다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에 것만 보면 요 안에 것만 봅시다. 따로. 요 녀석만 제곱근 기호 안에 있는 요 녀석만 본다는 거 말이야. 요 녀석은 뭐야? 3제곱근 기호 안에 이거 들은 거지. 그러니까 요 녀석만 따로 떼서 본다면 3제곱근에 이런 거 하나랑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로 나누니까 3제곱근 기호 안에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요 녀석은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요 녀석은 3제곱근 기호 안에 요 녀석이고 요 녀석은 3제곱근 기호 안에 요 녀석. 요거랑 요것에 곱하기를 쪼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3제곱근 기호 안에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녀석 두 개는 이렇게 쪼개지는 거고 앞에 녀석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다시 요걸 이제 결과적인 걸 정리한다면, 자, 요 녀석은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라서 루트 A 그 말이고요. 곱하기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다시 분해한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잘 해야 돼요. 자, 요 녀석하고 같으니, 자, 근데 요 안에 것만 써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제곱근이 있잖아요. 아, 요거 이제 안에 것만 써는 거라서 제곱근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원래 지금 제곱근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이. 요 녀석 안에서 요 녀석 두 개를 쪼갠 거기 때문에 요것은 그대로 따라다녀야지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요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렇게 하나에 2제곱근 안에 3제곱근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같아요. 곱하기 요 녀석은 또 제곱근 기호 안에 3제곱근 기호 안에 다시 4제곱근 기호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랑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녀석은 쪼개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조금 처음에 잘 적용이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분해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저렇게 된 건데, 이제 처음의 모양하고 지금 현재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요 녀석은 요렇게 쪼갰을 때 요 녀석하고 같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제곱근 기호 안에 3제곱근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이 요거 그 말이야. 요 녀석에다가 요 제곱근 기호 씌워준 거랑 같은 상태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또, 요 녀석은 제곱근 기호 안에 또 3제곱근 기호 안에, 이게 지금 3제곱근 기호, 제곱근 기호 안에 3제곱근 기호 안에 다시 4제곱근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근 안에 3제곱근 안에 4제곱근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을 요렇게 쪼갠 거랑 같습니다. 그렇게 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잘 정리하세요. 요거 곱하기 요 녀석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요 녀석은 다시 루트 안에 3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정리하기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정리하기인데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몇 제곱근이냐 그건데 이걸 좀 다시 조금씩 정리하면 얘는 다시 이제 루트 A고 곱하기. 자, 이런 것은 2제곱근이 생략되어 있다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있으면 뭐야? 2제곱근, 3제곱근 그러면 합쳐서 6제곱근 그러는 거지. 6제곱근의 A제곱하고 같은 말이죠. 이렇게 근호를 합쳐서 생각하면 이건 또 2제곱근, 3제곱근, 4제곱근 뭐야? 근호가 계속 겹쳐져 있죠. 2제곱근.
이런 것은 곱하기라고 했어요. 이거 곱해서 6제곱근이라고 하고 다시 곱하니까 또 24제곱근이지. 곱하기 24제곱근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말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이것들은 뭐야? 근호가 다 지금 24제곱근, 6제곱근, 2제곱근 다 다르잖아요. 그럼 좀 통일시키려면 24제곱근으로 좀 만들어주면 돼요. 자, 여기가 24가 제일 크니까. 자, 24제곱근 만들려면 얘는 지금 2제곱이니까 우리가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요걸 24로 만들려면 12배 해야 되잖아. 12배 하려면 얘도 12배 하면 되는 거야. 즉, 이 녀석은 24제곱근에 A의 12제곱, 12배. 지수를 12배, 이것도 12배 해도 돼요. 이렇게. 자, 곱하기. 얘는 또 24로 만들려면 4배. 그럼 여기도 지수도 4배. 그렇게 된다겠지? 4배 24제곱근. 4배 A의 8제곱. 이렇게 바꿔도 같은 거라고 했어요. 곱하기 24제곱근에 이렇게. 자, 왜 이렇게 하냐? 통일시켜서 나타내려고 그래요. 결국 이런 거랑 같은 말이고, 전체가 이제 다 24제곱근이 다 똑같으니 이제 합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근호가 다 똑같으면 한꺼번에 써서 나타내도 된다겠어요. 이 안에 것끼리 다 곱하기 써주면 돼요. 자, 얘 하면 12, 8, 1제곱이니까 뭐야? 21제곱이죠. 지수법칙이. 이것들 다 곱하면 21제곱인데 A에 21제곱 이렇게 쓰자고 말이야. 자,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자, 21제곱에 24제곱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21, 24는 또 3의 배수잖아요. 자, 그러면 3씩 나눠서 다시 3씩 나누면 3, 8, 24 여기는 3, 7, 21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고 말이야. 자, 저것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다. 자, 말이 조금 어려워요. 아무튼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다. 자, 계산상 좀 분해시키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계산상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어려워요. 자, 앞에 하나 더 봐내고. 자, 그것은 또 이제 3번 문제, 3번. 자, 이것도 좀 간단히 제곱근을 한꺼번에 3제곱근 안에 4제곱근이 있다 그러면 분자 분모 분리해서 이런 거 이제 분리하라는 뜻이에요. 같이 쓰면이. 분리하면 3제곱근 안에 4제곱이니까 12제곱근 A지. 자, 분자를 좀 분해하면 12제곱근 A 그 말이야. 이렇게. 자, 이 녀석은 또 3제곱근 안에 2제곱이니까 6제곱근이지. 자, 6제곱근 안에 A 3제곱이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분해해서 생각하고 또 곱하기. 그 다음 것도. 요거 2제곱근, 3제곱근, 6제곱근 A제곱이지. 6제곱근에 A제곱이 있는 거고요. 자, 얘는 또 이제 2제곱근, 6제곱근, 12제곱근에 5제곱 있는 거지. 그래서 12제곱근에 A의 5제곱. 자, 일단 분해시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우리가 분수 계산인데, 자, 왠지 12제곱, 6제곱 다 좀 틀리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한꺼번에 다 12제곱으로 좀 통일하세요. 12제곱근을. 자, 12제곱근 만들려면 요거 우리가 제곱 거듭제곱의 성질 요거 6을 2배 하면 되지. 그럼 얘도 이렇게 2배 하면 된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2배 해주고 얘도 2배. 지수 2배, 제곱근 2배 이렇게 해주면 다 12제곱근으로 통일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요거 뭐 다 합쳐도 되니까 이제 합쳐도 되고 얘도 합쳐도 되기 때문에 12제곱근으로 다 합쳐버리면 되는 거야, 이제. 12제곱근으로. 자, 그럼 제곱근 기호는 다 놔두고 이제 안에 것만 써주면 되니까 요것은 A고 얘는 A 6제곱이에요. 12제곱근 안에 얘는 A고 A 6제곱이니까 분자 분모에 이렇게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럼 얘도 곱하기니까 다 합쳐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합쳐서. 자, 얘도 A 4제곱, A 5제곱. 그러니까 A 4제곱, A 5제곱 다 합치면 이 말하고 같아지는 거야. 이거 두 개 근호 합치고 얘도 합치고 합친 다음에 다시 똑같이 12제곱근이니까 다시 또 합치면 이런 말 되는 거지. 곱하기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해주면 되겠지 이제. 자, A 뭐야? A 요거 4개 하나 5개잖아요. 여기 5개 약분하면 되겠네. A 5개, A 5개 약분. A 6개 남았지? 자, A 6제곱분의 1 이렇게 남았네요. 저거 정리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것은 이제 분자 분모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분자는 또 1의 12제곱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A의 6제곱에 12제곱근 그 말고 분자 분모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요것은 1의 12제곱근 1인 거지. 그냥 이름이. 자, 근데 요것은
요것은 뭡니까? 자, 12랑 6 거듭제곱근의 성질 6의 배수잖아요. 6씩 나눠버려도 된다겠지? 자, 그럼 나눠버려서 다시 쓰면 6 나누면 2가 되니까 2제곱근 안 써도 되겠고요. 요거 1제곱이니까 그냥 A라고 쓰면 되고 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겠지? 자, 요 녀석은 6씩 나눠버리면 이 모양 되는 거예요. 1제곱, 2제곱근이. 자, 2제곱근 안 쓰니까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3번은 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제 거듭제곱근 계산을 좀 연습을 해봤고요. 자, 처음에 좀 생소한 계산이다 보니 조금 헷갈리고 거듭제곱근 분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합치기도 잘 안 되고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대소. 자, 우리가 AB가 모두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면 N제곱근도 역시 이쪽이 크다. 자, 그럼 이제 당연한 건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과거도 다 했습니다. 그런 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8이 있고 뭐 27이 있다. 뭐 27이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A가 B보다 큰 거지 이렇게. 자, A가 B보다 큰데 자, 이제 만약에 N을 3이라고 치고 3제곱근은 27에 3제곱근이라고 써봅시다. 이렇게. 8에 3제곱근 똑같이 3제곱 했을 때 그 말 3제곱근 했을 때 이 값하고 이거 누가 크냐 그 말인데 요것은 뭐야? 27에 3제곱근 그 말이니까 다른 말로 3이에요. 8에 3제곱근 2인 거지 다른 말로. 결과적으로 얘가 얘가 큰 거니까 아 얘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3제곱근을 똑같이 씌워도 이쪽이 큰 거다 그 말이야. 큰 수의 3제곱근이 더 큰 거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얘가 얘보다 크면 이것은 3제곱인 수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대소 비교는 어쨌든 저런 거다. 기본 내용은. 근데 이제 실제로 2의 3제곱근이랑 3의 4제곱근이랑 5의 6제곱근 얘들 누가 크냐 비교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자 비교해보자 그러면 다 제곱근이 틀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자 이럴 때는 근호를 제곱근 기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 무리수 모양이라서 이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무리수예요 지금. 무리수는 정확히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제곱근이 좀 다 사라지면 좋지. 제곱근 기호가. 제곱근 기호를 다 사라지게 하려면 자 이것들의 최소 공배수 제곱을 해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즉 누가 크냐 비교할 때 똑같이 해줘도 똑같이 해줄 때는 크기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고 말은 자 이 녀석은 자 3, 4, 6 3, 4, 6의 공배수 12죠. 최소 공배수. 자 이거 다 12제곱씩 해버리자 그 말이에요. 12제곱씩 똑같이 12제곱씩 해주면 뭐 크기 대소 비교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똑같이 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12제곱씩 해버린다면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12제곱이니까 뭐야? 3의 3제곱근에 이것의 3제곱을 4제곱 하는 거랑 같잖아요. 12제곱이라는 게. 결국 이 말하고 같으니까 요 녀석이 뭡니까? 요것에 3제곱근하고 사라지니까 2지. 2의 4제곱 얘는 16하고 같은 거야. 요것을 12제곱하면 16하고 같다 그 소리. 얘도 그러면 똑같이 12제곱하면 자 3제곱근에 4제곱근 기호 그것에 4제곱을 다시 3제곱 하는 거랑 같잖아요. 12제곱이니까. 요 녀석이 또 4제곱 이렇게 사라지면 3이니까 3의 3제곱 27이 됐네요. 3의 3제곱. 자 얘도 이렇게 있으면 뭐야 이제 루트 5의 6제곱근인데 그것에 6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근을 없애려고 그러는 게 6제곱근하고 6 사라지면 5니까 5의 제곱 25가 됐네요. 그러니까 다 12제곱씩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2제곱씩 했을 때. 그렇다면 얘가 제일 큰 녀석이잖아요. 지금. 12제곱에서 얘가 제일 컸다 그 말은 원래 수로 얘가 제일 크다는 거야.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얘가 크니까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순서대로. 자, 이렇게 대소 비교가 가능합니다. 똑같이 12제곱씩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교도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소 비교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이제 거듭제곱근을 좀 공부했는데 조금 생소한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막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있을 때 그 거듭제곱근이 3제곱근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 녀석이 실수냐 아니냐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일단 이 정도로 거듭제곱근 강의는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수, 로그, 정식으로 이제 하나씩 공부해 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